그러면 여기서 그 뒤에 확인하려고 하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적어도 강남에서 꼬마 빌딩을 사려고 할 때 제대로 된 매물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제 주 전공이죠.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에 대해서 며칠 전에 오신 분과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궁금해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뭐냐면 자금이 있어요. 여유 자금. 그리고 관심도 있어요. 살려고 발품도 팔아봐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비슷한 경우였는데 알아보니까 물건을 보기 어렵다. 꼬마 빌딩 나와 있는 매물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주위 사람들도 알아봐도 매물을 볼 수가 없다. 그분 말로는 씨가 말랐다. 살려고 해도 살 수 있는 게 없다. 왜 그런가? 여러 개가 나와 있어야 그 중에 뭐 A, B, C를 나눠서 그러니까 직접 발품을 팔아서 보고 그 중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보지를 못하니까 아니 사기는커녕 A, B, C 나누기도 힘든 그런 여건이라는 거죠. 과연 왜 볼 수 없을까요? 그 매물들이 왜 없을까요? 그분께서 보려고 하시는 게 지금 강남 지역에 있는 꼬마 빌딩을 보려고 하시는 거죠? 왜 없을까? 부동산에서 안 알려주다? 안 알려줄 리가 없는데? 그거는 일단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매물이 나와서 보더라도 좋은 걸 보기는 어려워요. 좋은 여건에 있는 건물, 꼬마 빌딩을. 왜요? 보통 사람이 가서 살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살려는 사람의 입장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뭔가 하나가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살려는 사람의 입장, 팔려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입장이 있을까요? 중간에 연결해주는 사람의 입장.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그리고 팔려는 사람, 살려는 사람. 이 세 사람의 입장을 우리는 다 봐야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살려고 하는 사람, 내가 돈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서 중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단 가급적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서로 이렇게 맞춰야죠. 그렇죠. 네. 거래가 이루어져야 이 사람들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가 매물로 나왔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무턱대고 많은 사람, 초중 고등학생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데는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알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럼 광고비가 들어가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수십 수백 번 설명을 하기보다 정말 살 사람 한두 명한테 알려주는 게 더 효율적일 거예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산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살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판단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주위에 확실히 살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알리기보다 이 사람에게 먼저 알리겠죠. 네. 동시에 알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에게 알리고자 원해요. 어중이 떠중이한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냐가 중요해요. 그쵸? 그러네. 그렇죠. 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뭔가를 할 때 내 입장만 늘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대의 입장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확실히 살 사람인지, 자금이 확실히 있는지, 나오면 내가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필요해요. 자, 제가 확실히 판단을 할 수 있는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강남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건물을 다루는 이 부동산에서는 주로 다루는 이런 곳에서는 많은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건물 예를 들어서 뭐 보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뭐 본인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 만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이 살지 안 살지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A라는 사람에게 알렸어요. B라는 사람에게 알렸어요. C라는 사람에게 알렸어요. 부동산에서 네. A는 제일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그 다음 B, C 순위라고 볼게요. 똑같이 돈이 있어요. 세 사람 다 그리고 건물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이 사람 많이 사본 사람. 저처럼.
왜 맞는데? 아니 갑자기 그렇게 캐릭터가 튀어나오시면 뭐 수십 개 이상 사본 사람, 두 번째 안 사본 사람, 세 번째 안 사본 사람. 자, 알렸어요. 그러면 이 물건이 괜찮다는 가정하에 어디서 제일 먼저 사겠다고 연락이 오겠어요? A 아닐까요? 네, 당연하죠. 네. 왜일까요? 많이 해봤으니까. 많이 해봤으니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 건물이 괜찮은 건물인지 안 괜찮은 건물인지, 건물 자체는 괜찮은데 그거는 파는 사람 생각이 있고 중간에 연결하는 사람 생각은 그렇다고 쳐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그렇다고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죠. A는 그걸 확인하는데 시간이 훨씬 적게 들겠죠? 판단을 하는데. 네. B, C는 그때 알아봐야 될 거예요. 그쵸? 시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건물을 내가 사서 괜찮겠는지, 그거 하는데 적어도 일주일, 이주일, 길게 3주일, 4주일, 한 달, 두 달이 걸려요. B, C로 넘어갈수록. 돈이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날 결정이 나요. 한다. 오늘 계약. 오늘 가계약금이라도 넣는다. 그리고 내일 계약한다. 아니면 오늘 가계약금 넣고 날짜 되는 날 계약하자. 오늘 결정이 나요. 자, 오늘 결정이 나는 이 근거는 뭐냐면 시세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거기에 그 정도 가격이면 맞아. 첫 번째,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건물을 사서 철거하고 짓는 게 더 많고 그냥 사서 갖고 있는 경우는 적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가치만 보고 판단하면 돼요. 물론 가치를 보고 그 금액과 맞는지 확인하고 직접 가서 보고 건물 상태까지 보고 오케이 되면 바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차피 위치가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에 여기 어디 가는데 뭐 시간 오래 안 걸리죠. 두 번째, 철거하고 짓는 경우는 지금 건물 상태도 물론 중요해요. 주변 집들 여건, 주위 이웃들 여건 이런 것들, 그리고 가서 땅 모양 어떤 것 이런 것들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새로 지었을 때 괜찮게 나올 것인지. 그럼 설계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가설계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설계하시는 분들과 내지는 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설계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의뢰하면 그게 괜찮다 안 괜찮다 답 나오는 게 며칠 걸리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내에 나와요. 아, 저 그렇게 빨랐어요? 저는 며칠 걸린 줄 알았는데. 오래 걸리면 오전에 하면 오후. 네? 정말 오래 걸려서 그분이 막 바쁘면 뭐 하루, 정말 길었을 때 이틀이지, 하루 넘어가는 뭐 하루 정도? 뭐 맥스? 그러면 건물 가치 확인했고 설계 나왔고 그럼 판단되는 거죠. 그럼 결정이에요. 이 말인즉슨 BC로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A급인 구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여력이 있고 주변에 조력자들이 있는 사람이 듣자마자 그거는 계약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에 A급인 손님이 없다고 쳐요. 그럼 B가 A가 되고 C가 B가 되겠죠? 그럼 정보를 줘요. 정보를 받았을 때 이 분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때 시세를 확인해요. 주변에 물어보고. 설계까지 넘어가고 그거 나오는데 1, 2주 걸려요. 여기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확인하는데 이 사람 100% 못 믿잖아요. 누구나.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거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검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기존의 A 같은 손님이 나타나서 물어봤을 때는 여기서 얘기해주면 여기는 이야기 듣고 일주일 동안 검토하는 와중에 여기서는 일주일 뒤에 들었어도 바로 다음날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뒤에 확인하려고 하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적어도 강남에서 꼬마 빌딩을 사려고 할 때 제대로 된 매물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중간자 입장, 직거래라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인과 이 살려는 사람이. 직거래는 가족관계 사이에서나 일어나요. 직거래는 건물은 일어나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극히 드물다? 없을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어찌됐건 여기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알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한 번에 끝나고 그리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A,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 A, 그리고 B, C, D의 차이, 구매자의 입장에서 차이도 있어요. 건물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차이일까요?
정보의 차이가 커요. 왜일까요? 자, 파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B씨에게 팔았어요. 그럼 우린 이런 게 있잖아요. 저 건물 저 가격이 정말 맞나? 저 뭐 문제 있는데 숨기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쵸? 뭔가 얘기해줘야 되는 거 얘기 안 해주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 그러기도 해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뭐 월세 금액이 뭐 좀 내가 들은 것과 달랐고 들어가 보니까 뭐 관리비가 뭐 처음엔 얼마였는데 얼마로 됐고, 그리고 세입자들이 뭐 곧 나갈 거였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서 뭐 약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A 구입자와 B, C, D 구입자의 정보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무슨 정보의 차이일까요? 이 건물에 있어서 알리면 불리한 것들은 안 알리겠죠? 그쵸. 자, 여기서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알리면 불리한 걸 여기에 안 알릴 거예요. A에게는 알릴까요? 안 알릴까요? 안 날릴 것 같아요. 알려줘요. 진짜 가망성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사는 거는 보통 사람의 경우 꼬마 빌딩이라고 치면 평생 몇 번 살까요? 한 두어 번? 정말 많아야 2번. 일반적으로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쵸? 제가 지금 수십 번 사봤거든요. 20번 이상? 지속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계속. 쉽게 말하면 단골이에요. 아. 구매력이 있어요. 단골 손님한테 좀 상한 음식 내놓으면 다시 안 오겠죠. 그러면 그 식당은 단골이 떨어지면 곤란하겠죠. 곤란하죠. 네, 뜨내기 장사하는 데라면 뭐 좀 그렇게 좀 아리까리한 거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골한테, 그리고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한테 그랬다가는 추가적으로 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알릴 걸 정확히 알리지 않고 한번 그랬다가 실수해서 단골이 끊기면 안 되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려요. 그런 걸 감안하는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뭐 협상이 가능하고, 애초에 그게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 안 되는 문제인지 저희가 다 미리 단둘이 하고 나서 할 수가 있죠. 그렇네. 네. 쉽게 말해서 이거를 비유를 한다면 뭐 첨가물이나 농산물, 뭐 수산물 이런 데 가면 도매인들이 사잖아요. 경매해가지고 막 사잖아요. 막 이렇게 손짓 막 하고.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면, 예를 들어서 생선이라고 치면 그렇게 사면 엄청 싸잖아요. 내가 식당을 하고 정말 뭐 많이 생선을 뭐 소비를 한다고 치면 직접 가서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내가 큰 식당을 한다는 전제하죠. 근데 내가 뭐 조금 사 먹을 거라면 거기 가서 내가 경매를 참여할 수 있게 권리를 준다고 해도 거기 살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그거는 안 절대. 팔 것 같아요. 안 파는 게 아니라 시세가 일단 안 맞고 내가 모르니까 얼마 제시했는지 모르죠. 스피드 있게 여기서 다 돌아가고, 그럼 난 거기서 멍하고 있다가 끝나는 거죠. 그럼 관전만 하고 집에 오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똑같아요.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확실히 자금 여력이 있고 여러 번 사왔다는 게 검증이 됐고 추가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맞다면 여기에 제일 먼저 연락이 가요. 당연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강남에 매물 나오는 건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별로다 한 걸 이제 B, C, D가 보게 되는 거죠. 계속 돌게 되겠죠. 그런 매물들이.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건물이 그냥 금액을 그냥 대충 예를 들게요. 3년 전에 40억에 나왔어요. 네. 근데 그 건물이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팔리지는 않고 40억, 뭐 41억, 42억, 뭐 한 번에 1억씩 오르진 않아요. 사실 40억 했다가 42억 했다가 막 43억 했다가 45억 갔다가 막 이래요. 1억 이상씩 막 왔다 갔다 해요? 그건 뭐 내놓는 사람 많으니까. 하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뭐 45억 정도에 나왔어요. 올해. 근데 그때 당시 40억에는 가격이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 3, 4년이 지나고 나서 45억이 아니라 그 예전 가격이라면 살만해요. 그럼 그때 사지, 그때는 아니었어요. 제 판단에는. 근데 지금 45억에 나왔는데 지금 40억이라면 매우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45억에 나왔는데 저희가 알게 된 게 그 건물을 지금 7월 1일인데 7월인가 8월까지 꼭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잔금을 한 달 안에 그 날짜 전에 해주고 할 테니까 예전 가격인 40억에 하자 라고 했죠. 거기서는 싫다.
얘기했지만 시간은 가잖아요. 우리는 꼭 사야 되는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단기간에 잔금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돈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그 건물의 아까 말한 가치가 그 정도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건물이 45억이 나왔으면 예를 들어 비싸다고 생각하면 에이, 비싸 아니야 이렇게 다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예전 가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리고 아까 말한 정보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가격도 알고 있고 그 상황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상황을 맞춰주겠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40억이 아니라 41억 정도에 샀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강남에 있는 걸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내가 그 건물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예전 가격도 알고 있었어야 됐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건물이 나온 지 3년이 넘었는데 안 팔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즉슨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거는 비싸서 안 사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팔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사주는 사람한테는 여기에 10개 만 원에 팔 거 여기에 10개 9,500원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산다면. 그리고 이 사람한테 뭔가 서비스 더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뭐 명절에 뭐 보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시장에서 누구나.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래요. 적어도 강남에서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근데 이 지역에서는 제가 그 A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꼬마 빌딩에서는 뭐 중대형 빌딩 막 몇천억짜리 그런 데까지는 제가 아직은 뭐 그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아니죠. 네. 근데 뭐 몇십억에서 뭐 100억 사이 뭐 이런 정도에서는 제가 그 역할이 되고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도 검토하는 게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건 다 확인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가족 간의 거래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저희한테 왔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면 넘어갔지 저희가 모르고 넘어가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뭐 강남에서 괜찮은 꼬마 빌딩을 사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질문 있습니까? 얼마 전에 부동산 중개인분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혹시 강남에 최근에 많이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이 어디가 있냐니까 케아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케아가 막 생기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그게 결국 처음에 이제 매입을 해야 새로 짓고 하는 거니까 그게 어떤 소장님이 부동산의 A 단골이라는 거가 입증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사는 사람도 전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중개하시는 분한테도 이제 A로 보여야 되니까. 소장님이 그런 입지셨구나라는 거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아까 그 직거래가 이제 거의 없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옆집에 집주인과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서도 이렇게 정말 친하고 이렇게 하다가 불가능.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없어. 아니 그래도 정말 친하게 가족은 아니어도 없어. 아니 왜 그렇게 단호하게 없어. 왜 이렇게 단호하게 없으니까. 아니 왜요? 그게 정말 친해서 가격도 맞고 하면은 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없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없어. 없는 걸 왜 자꾸 그럴 수도 있냐고 묻는 거예요. 없다고. 왜 없는지가 궁금해요. 그래 왜 없냐고 물어보면 답을 해줄 텐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계속 물어보니까 없다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위에서 네. 그런 경우 본 적 있어요? 일단은 저는 볼 수가 없죠. 그동안 그런 분들 많이 알지 못했으니까. 그건 내가 수십 번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됐어. 일단 안 돼.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본인이 타던 차 중고로 판 적 많았을 거예요. 많죠. 지인한테 팔아본 적 있어요? 지인이 그런 거 살려고 하는 찰나까지 맞아가지고 지인한테 판 적. 있지 않을까? 네, 있어요. 꽤 있을 그거는. 것 같은데. 네, 있어요. 자, 팔고 나서 어땠어요? 사이가 계속 좋았어요? 아니면 불편했어요? 불편할 것 같은데. 100% 불편해요. 어쨌든 이것도 기계고 뭐 고장 문제 생기면 모르는 사람한테 팔면 그냥 끝나는데 친구가 샀어. 아니면 동생이 샀어. 갖고 와서 얼마 안 썼는데 뭐 고장 났대. 듣는 순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쪽에서는 이거 알고 판 거 아니야? 소원해지는구나. 불편해요. 그게 영원히 고장나지 않고 간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샀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싸게 팔았어요. 뭐 800만 원, 뭐 1000만 원에 뭐 시세가 1000만 원인데 난 900에 팔았다고 쳐요. 근데 걔가 사서 타다 보니까 뭐 검색하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싸게 900에 판 걸 봤어요. 아, 이 새끼가 나한테 시세대로 팔았네. 서운하지. 근데 나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 차를 보니까 옵션이 뭐 좀 달라요. 이거 옵션이 달라 그러지. 여기서 그래도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요? 서운하지. 안 보게 되죠. 차 한 대도 직거래가 주변 사람들과 직거래가 어렵단 말이에요. 건물은 2, 3천만 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남 건물 적어도 2, 30억 최소 그 정도인데 최소 20억 뭐 하여간 몇십억 이상인데 그거를 주변 사람한테 팔면서 싸게 팔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그게 가장 쟁점일 것 같긴 했어요. 그러니까 있겠냐고요. 없죠 사실. 싸다면 500만 원, 1000만 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1억, 2억 싸게 팔고 싶어요? 아니요. 되겠어요, 근데 직거래가?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 확실히 금액이 커지니까 정말 마음에 부담이 확 오죠, 점점. 5천만 원, 8천, 1억, 1억 5천. 억 넘어가니까 친척한테도 안 팔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네. 사실 있을 수 없는 사실 일입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억 넘어가니까 아 이거는 차라리 그냥 내가 시장에 파는 게 맞겠다 이렇게. 시장에 팔고 친한 사람한테 밥 한 번 사는 게 낫죠. 아 훨씬 수월하네 그게. 네. 그리고 받을 거 다 받으면 내가 주위 사람이나 그런 사람한테 팔면 그 사람이 네. 좋은 사람 네. 될 수도 있죠. 아니 그 사람이 좋아하진 않겠죠. 야, 이 가격이면 뭐 딴 거 사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인들 사이에 이렇게 된다는 거고 모르는 사람이 주인 찾아다니면서 이거 한다? 되겠어요 그게? 근데 이거는 사실 말 하나마나 쓸데없는 얘기인데 사실은 물어보니까 답변을 해주는 아 건데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근데 하나만 할 줄은 몰랐는데. 직거래를 하려고 네. 우편을 만들어서 강남에 제 옆방에 가면 지도 있는데 강남에 있는 20 몇 개 블록에서 9억, 25년, 30년 이상 된 9억을 다 조사했어요 제가. 아 그때 그게 그래서 조사하신 거예요? 다 조사해서 그 모든 집에 전단지를 다 꽂고 다녔어요. 하나도 안 됐구만. 연락도 안 왔어요. 아, 연락이 한 번은 왔었나? 오. 그냥 뭐 시세만 알아보려고? 저보다 더 직거래 하려고 노력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전 모든 동네 강남에 있는 거 다 돌려봤으니까. 다 돌려봤으니까요. 저처럼 해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직거래가 있을 수 있다? 아, 임파서블. 매우 임파서블. 저는 이게 또 업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여력이 있으니까 하는데 보통 사람이 건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살 수 있는 건물들의 그 전단지를 다 돌리고 다닌다? 저희는 편지에다가 안에 내용 써가지고 편지 봉투에 넣어서 다 돌렸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그걸 한다? 못해요.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은 본인 인건비도 생각하실 텐데 그게 참 우편비가 더 나와요. 신경 쓰고 우편해야 되고 우편비도 장난 아니죠.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건 아니니까. 품도 들어가고. 네, 본인이 일부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뭐 사람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건물 주인한테 그 편지가 도달할지 안 할지 몰라요. 왜? 그 건물에 다 사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건물 등기부 떼가지고 주인 집 주소 알아봐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다 보내야 돼요. 자, 등기부 떼는데 얼마죠? 700원. 네, 그리고 우편 보내야죠? 없는 일이에요. 네, 이해가 내가 되네요.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겠죠? 정확히 없다고 막 계속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죠? 네.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생각만 해도 좋다. 돈이 있어요. 여력이 있고 강남에 꼬마 빌딩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개인인데 그럼 참 시장에 참여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여할 수 있지만 실제 거래를 하기가. 그러면 소장님의 손을 빌어서 하는 게 좀 더 쉽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적어도 잘못될 일은 없죠. 네, 실수할 일은 없죠. 모르던 상황을 나중에 알게 되는 일은 없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그거를 해결 가능한 상황에서 하는 거지. 뭐 사고 나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서 막 낭패다, 당황스럽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럼 거의 다 예측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사게 되는 거네요, 이게. 100%는 없지만 99.9. 그렇게 확신한 이유는 이미 소장님은 여기 돌아가는 상황을 다 이렇게 항상 보고 있고 하니까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 정확하고, 적어도 강남, 서초, 송파 여기선 정확하고, 그리고 부동산들에서 저한테 거짓말 일은 없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검증을 하고, 그리고 건물 가서 보고, 제가 봐서 미심쩍으면 건설회사 사장님이랑 같이 가서 보고, 아, 주위 동네 어떤지 제가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다 알고 있고. 잘못되기 어렵겠죠. 그러면은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여력이 되고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제가 이번 이 영상에 베스트 댓글, 메뉴의 댓글 거기에다가 강남 꼬마 빌딩 투자 비법을 받아볼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아, 쓰신 거요? 네. 그러니까 그건 내용은 다 썼는데 이제 책 나오는 건 11월 정도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 그 책의 일부를 샘플북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2개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건 뭐 다운받으셔서 관심 있는 꼬마 빌딩 그 책의 샘플북 한번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거를 직접 내가 난 빨리 하고 싶다, 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럼 무조건 뭐 사세요 이렇게 저는 얘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요. 돈이 똑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뭐 상담을 신청하시면 제가 상담을 통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담 링크나 구글 링크 2개 여기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참고되실 것 같아요. 그럼 상담하실 때 이 건물이 어떻냐 이런 거에 대한 뭐 평가나 소장님의 판단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는지. 아, 상담으로 와서요? 네. 그건 당연한. 아, 그래요? 아니, 소장님께서 상담을 지금까지 수천 번 이상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 안에 들어와 본 적은 들어와서도 안 되고. 네. 맞네. 사실 저도 평소에는 이제 어떤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해주시나 싶어가지고 그게 궁금했어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거는 뭐 해왔었고, 그리고 예전에 상담 오셨던 분은 본인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건물이 있었나 그랬었는데 그걸 어떤 용도로 바꾼다고 했었나? 그래서 내가 그분 오시기 전에 검토를 하고 설계도 의뢰했었나? 그랬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가 결과 나오면 보내줬었던 일이 있었지. 우리한테는 사실 별일이 아니지만 개인이 할 때는 별일이거든. 제가 생각해도 지금 별일일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생선 도메인한테는 뭐 좀 남는 생선 그냥 선장이 뭐 선물로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보통 사람이 가면 그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살려면 차 타고 바닷가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 이걸 산다고 하면 중간에 거쳐 하루 이틀 지난 거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서 중개인 뭐 도매를 많이 사는 사람은 그냥 받을 수 있는 문제니까. 그냥 받은 거 친척한테 줄 수도 있는 문제니까. 누구는 돈 주고 사고 누구는 그냥 받을 수도 있겠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정육이나 그 농산물 이쪽 하시는 분은 파는 거 말고 먹는 거 따로 있다고. 약간 그런 거나 느낌도. 마찬가지. 쉽게 말하면 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때는 그냥 해주고,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 논리에 딱 맞죠. 지속적으로 설계를 의뢰하고 실제로 공사가 되고 그 계약이 되면서 여기서 소득이 생기는데, 여기서 가설계 지금 급합니다 해주세요 했는데 바빠요 할 수는 없죠. 쉽게 말하면 여기도 단골. 네, 건설회사에도 단골. 갑자기 소장님 이마에 단골이라는 글자가 보이네요. A급. A급 단골. 네, A급. 그럼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뭐 검색해서 해달라고 하면 띵?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이 계란 후라이를 좋아하는데 식당에 가서 단골집에 가서 해달라면 해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 처음 가서 해달라고 하면 많이 먹어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는 안 간다고 하고 하거든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네, 한번 그랬죠? 그러니까 단골이냐 안 단골이냐. 내가 그걸 실제로 하냐. 단골이 아니면 돈 주고 사면 돼요. 근데 처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돈 주기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강남 꼬마 빌딩 투자 비법이나 뭐 상담이나에 대해서 안내를 메뉴에 댓글, 고정 댓글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보시고요. 이 영상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쓰시면 제가 짧은 건 댓글, 긴 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